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진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렇게 자주 무시를 당할까요? 이 질문에는 억울함, 자책,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말투가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는 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착한 성격은 자랑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자기를 버리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단 하나의 말과 우리가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는 소속감과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기본 욕구조차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남을 무시할까요?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타인의 상처에 대해 설명해줘도 그게 뭐 어때서? 라며 냉소로 반응하곤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옳다고 여기고 타인은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처럼 대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무시당할 때 상대방이 더 강하거나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조롱하는 자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직장, 가족, 연인 관계처럼 권력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무시와 조롱은 지배의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나이든 부모에게 그 나이에 뭘 하겠냐는 식으로 툭 던지는 말을 하거나 동네 모임에서 연장자에게 이젠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상대의 자율성을 차단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심리적 지배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시당하는 그 순간 단호하면서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방금 하신 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입니다. 이 한마디는 짧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자존감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환자분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젊은 승객에게 어르신들이 요즘 더 이기적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그냥 참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 저에게 하신 건가요? 제 입장도 들어보시겠어요? 이 말은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경계를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또 다른 분은 경로당 모임에서 자주 의견을 무시당하는 어르신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사로 오래 근무하셨고 지혜가 많은 분이셨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구식이에요 라는 식의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말수가 줄고 위축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나를 방어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심리학적으로 비폭력적 의사소통이라 불립니다.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보일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남기고 다음부터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이 내 자존감을 흔들지 않도록 내면의 방어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 보는 겁니다. 당신의 말은 내 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존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렌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사람과 호구는 다릅니다. 착하다는 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지만 호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자존감이 계속해서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침묵한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차분하게 단호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70대 어르신은 경로당 모임이나 아파트 회의에서 자주 이제 그만 은퇴하실 나이잖아요 라는 식의 농담 섞인 무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단호하게 한마디 하신 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어르신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여러분의 본질적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호해질 때 세상도 우리를 쉽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마침내 그 가치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있는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